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거죠. 감스님들도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지난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어제 일자까지 고양시의 덕양구의 아파트 84타입 최고가 순위를 갖다가 1등부터 8등까지 이렇게 어떤 분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DMC 디에틀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 자이더 폴의 리버 뷰, 그러니까 거의가 지금 다 덕은에서 상위 1등, 2등, 3등을 하고 있고요.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북한산 유보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지축, 그 다음에 원흥 동일 스위트, 또 허반 베리디움 더 폴의 4단지, 향동이죠. 삼성 2차 아이파크. 그러다 보니까 덕은, 지축, 원흥, 향동, 삼성순으로 지금 실거래가 지금 이렇게 찍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덕원이 더 좋다, 지축이 더 좋다, 원흥이 더 좋다, 삼성이 더 좋다, 향동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내 여건과 내 생활 반경을 갖다 고려하셔가지고 삼성벨트, 고양시 덕양구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 5개 택지지구 내지는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화정, 행신, 능곡도 좋은 내 집 마련에 대안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어제 이제 빅컷이 일어났잖아요. 금리 인하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오후에 금리 인하 결정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고양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어제 1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결론을 갖다 드렸어요. 이제 고양시 집값은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 않을 거고, 특히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지난 8월달이 서울시 아파트가 거의 6년 만에 최고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서울의 내 집 마련이라든지 서울에 투자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일산 동구 서구를 갖다가 충분히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고, 또 올 하반기 GTX A 서울 운전 구간 개통하기 전에 좀 빠르신 분들은 움직일 거고, 나는 여기처럼 미국 기준금리 결정되고 난 다음에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실 거고, 마찬가지로 또 GTX A 서울 운전 구간 개통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 님이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제가 계속해서, 방송 전에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부동산 정비 강의를 촬영할 때 공급에 의한 중기적인 부동산의 가격 추세는 어지간하면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외부 요인에 의한 변수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외부 요인 중에 반년을 넘어가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것은 딱 하나, 금리이다. 그냥 이건 원래 모르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유동성으로 대비하셔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으로 또 예를 들자면 인플레이션 시기를 지나면 공사비가 올라갔을 때 사업성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의 상승이 필요한데, 공사비란 절대값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분양가의 비싼 동네는 그 절대값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주 낮은 비율의 상승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이후에 재건축의 시작은 비싼 동네가 더 빨리 사업성을 더 회복하고 더 빨리 다시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신성철님께서 이제 짚었던 이제 이 부동산 인사이트가 제가 보니까 거의 맞아 떨어져 가고 있고, 금리 인하 폭도 0.5 빅컷이 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빅컷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스님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두지 마시고,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아니야, 내 집 마련을 갖다 내년으로 늦출 것인가? 아니야, 나는 내 집 마련을 뭐 한 4년, 3년 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 관련해가지고 한 번 더 이 글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이제 갑자기 2년 전을 갖다 떠올리시게 되면 갑자기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갖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이제 실질적 유예비 되는 것은 이제 딱 하나 금리인데 금리가 이제 앞으로 2026년도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돈에 갈 길이 이제 돈이 이제 몰리는 곳이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부동산 중에서 과연 어디로 가장 많은 돈이 몰리게 될 것인가? 이거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뭐 서두르신 분이나 또 지난 뭐 7월 8월 달에 무더울 때 좀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내 집 마련 하셨던 분들이 바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나가서 이제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주택을 갖다가 언제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재건축이 이제 뭐 강남이라든지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뭐 강북에 있는 노원이라든지 뭐 여러 곳에서 재건축을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재건축의 가장 큰 이슈는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분담금, 자기 분담금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조금 더 빨리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도심에도 빨리 가는 데가 있고 늦게 가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리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던 건축비가 다시 내려가진 않거든요. 또 오늘 아침에 또 뭐 시멘트 가격 때문에 중국 시멘트를 갖다 수입하는 방안을 갖다 또 강구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일단 지금 이 금리 인하의 그런 변화의 바람이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많이 미칠 것이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지난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해서 제가 소원을 댓글로 한번 적었는데 감스님들은 어떤 소원을 갖다가 다셨나요? 저는 이런 소원을 빌었습니다. 주 6일 방송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긍정의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감사 스마일이 되기를 진정 소망하고 기원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감스님들도 이번 추석 명절 때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해서 각자 소원을 갖다가 빌었을 텐데 꼭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스마일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주제는 고양신문의 남동진 기자님의 기사 서부선 지연의 고양 은평선 어쩌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 사실은 알아야 될 것이다. GS건설 컨소시엄 탈퇴 통보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2028년 개통 계획이 최소 2년에서 3년이 지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갖다가 추석 명절 전에 접했지만 조금 이걸 아껴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부선이 지연되는 거하고 감사 스마일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또 의구심을 또 갖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고양 은평선 하나만 가지고는 파급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서부선이 고양 은평선하고 같이 직결 연결이 돼야 되고 특히 고양 은평선 착공 들어가기 전에 서부선도 하루속히 이런 것들이 잘 매듭이 지어져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갖다가 먼저 소망하고 기원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신문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9일 건설업계에 따르게 되면 서부선 경전철 민간 투자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해온 GS건설이 최근 컨소시엄의 탈퇴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탈퇴 사유는 건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사업성 문제 때문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사업성이 충분했다라고 하면 GS건설이 나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서부선도 사업성이 지금 높은 그런 노선이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16.2km,
16개역을 잇는 서부선은 당초 2028년 완공 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런 GS건설 컨소시엄 탈퇴로 인해 가지고 최소 2년에서 3년이 지금 딜레이가 되는데 이게 2년, 3년이 딜레이 되는 것보다 저는 더 걱정스러운 거는 또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또 늦춰질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서부선 개통이 예정부터 지연됨에 따라서 2031년, 즉 다시 말해서 고양 은평선이 내년에 실시 계획이 들어가고 내후년에 지금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고양 은평선이 만약에 착공이 들어가서 2031년에 개통을 한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서부선과 같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반쪽짜리 노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양 은평선 같은 경우에 당초 3량 1편성에서 4량 1편성으로 또 배차 간격도 정말 촘촘하게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직결 운행이 만약에 불가능한 걸로 지금 서부선 지연 때문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쪽짜리 교통망으로 전락하고 이거는 지금 수서동탄처럼 삼성역 직결 운행을 갖다 하지 않는 GTX A 노선을 갖다 보면서 적자 그리고 더 나가서 수서라든지 동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 GTX A 노선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금 GTX A 2단계 구간이 서울역에서 운정중앙역까지 개통을 하더라도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삼성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부선이 지연이 되게 되면 고양 은평선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가장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서부선도 잘 될 수 있도록 감사 스마일을 TV를 애청하시는 감수님들만이라도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상암 DMC라든지 불광역 혁신파크까지도 같이 일자리가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고양 은평선이 더 나아가서 서부선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서부선이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하루빨리 이런 것들을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백규현 고양시정연구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약 서부선 개통 시기가 고양 은평선 개통 시기보다 더 늦어질 경우에 광역 교통망으로서의 노선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GTX 노선과 같은 문제, 더 나가서 저는 서부선과 고양 은평선과 별개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부선 때문에 고양 은평선 착공이 더 딜레이 될 수가 있고 지금 4량 1편성도 이게 지금 실시 계획으로 지금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실시 계획이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서부선 개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제 건설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감스님들만이라도 응원을 좀 해주시고 또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관계자분들 계시면 정말 방안을 갖다가 조금 내세워서 이 서부선 착공이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소망드리고 기원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제가 이 서부선 지연 때문에 고양 은평선하고 정말 이 상관관계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댓 고양에서 이 카페 댓글을 제가 보다 보니까 고양 은평선이랑 진행이랑 아무 상관없겠죠. 순전온 다만 효용성이 아쉽겠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고양 은평선은 잘 진행될 겁니다. 매드맥스 2015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아쉽긴 해도 3호선, 6호선 GTX A 노선과 연결되니 그럭저럭 쓸만은 하겠죠. 서부선도 예타 통과하고 시공사 선정까지 끝난 노선이니까 언젠가는 되긴 될 겁니다. 다만 시공사가 이탈하게 되면 예타 통과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완공까지 기간이 많이 딜레이 된다는 게 아쉬운 거다. 그러니까 2030년, 2028년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시공사에 있는 컨소시엄에 있는 GS건설이 이탈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것들을 원점에서 만약에 지분을 갖다가 다시 뭐 나눈다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갖다 재산정해가지고 재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최소 2년에서 3년이 딜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양 은평선 2031년으로 따지면 서부선이 다행스럽게도 2030년까지만 완공 계획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의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결국 시공사가 이탈하는 것도 공사비 급등과 그로 인한 깐깐한 기재부의 민투심이 문제의 핵심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했고 위신선의 예산 증액한 사례를 보면 지금보다 호전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자스마일도 매드맥스 2015님의 의견에 200% 이상 공감하고요. 정말 이 고양 은평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를 통과를 하려면 서부선과 직결과 그리고 사량 1편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제 이야기를 오늘 강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서부선 지연, 고양 은평선 지연, 창릉 신도시 지연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정부나 아니면 서부선이라든지 고양 은평선이 또 실시 계획이 또 내년 빠르면 올 연말에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갖다가 더 많이 개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올댓 고양에 있는 댓글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은평구, 서대문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악구까지 영등포구에 있는 분들까지도 정말 이 서부선을 갖다가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되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고양 은평선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서부선이 지연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고양시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GTX-A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릴 때 이 이야기를 빠뜨렸어요. 지금 아름집에 있는 운정신도시연합회에 있는 연다삼동 GTX 차량기지 GTX-A 전동차 시운전 대기 현장 사진인데요. 제가 6월달에 다녀왔을 때보다 확실히 그때는 이게 포장이 안 돼 있었는데 포장도 더 있었고 지금 늠름한 GTX-A의 그런 전동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이거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임진강이고요. 아무튼 이쪽이 임진강이고 이쪽 한강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연다삼동의 이런 공중에서 보이는 사진인데 실제 지금 공사 현장의 모습입니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 이런 덮개가 지금 다 완성이 안 됐었는데 이제 거의 이런 것도 덮개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노선들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연다산동 차량기지의 GTX-A 차량기지의 완성된 모습의 이런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뭐 8월 사진인지 9월 초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지금 사전 공정이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들리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 GTX-A 서울 운전 구간 개통은 12월 28일 목표로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감스님들께 좀 이야기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영업 시운전은 지금 10월 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늦춰지게 되면 11월 달로 지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라이브 시간 때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까지 고양시가 GTX-A의 그런 효과를 갖다가 아직 못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언론에서도 수소동탄이 그다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서울 운전구간 관련해가지고도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올 연말에 GTX-A 서울 운전구간이 계획대로 개통을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모르겠습니다. 운정, 중앙역, 대곡역, 킨텍스역, 연신내역, 서울역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운행을 갖다가 하는 정거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연신내역 쪽 주변에 이제 공사가 조금 더디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리기도 하지만 만약에 정말 늦어진다라고 하면 구성역처럼 연신내역을 조금 늦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오픈할 수 있다. 정거장을 갖다 개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올 연말 12월 28일에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는 아마 개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어제도 아예 대놓고 이야기 드렸지만 고양시가 지금 기준금리 인하도 결정이 되었고
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시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GTX-A 역세권의 아파트를 주목하시고 내가 GTX-A 역세권으로 들어가기 좀 힘들다고 하시면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지하철로 환승이 용이한 곳으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서부선 지연 고양은 평선 이거 관련해가지고 서부선을 갖다가 꼭 계획이 2년에서 3년이 늦어진다고는 했지만 계획이 잘 이게 수립이 돼서 하루빨리 착공이 들어가기를 감스님들이 두 손 모아서 저랑 같이 응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서마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북부에 은평구 서대문도 있고 마포도 서북부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마포도 지금 덕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서북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 이제 한마음 한뜻이 돼야지만 가능하고요. 감스님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견지해 주시고 제가 아침에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딱 일어나시잖아요. 딱 거울을 보시고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내뱉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